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데뷔전 3경기 만에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진 프리킥 한 방이 도시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데뷔골 터졌다. 손도 못 댄 프리킥. 순간 경기장은 흔들렸고 LA는 열광했으며 유럽 축구는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은퇴 관광객이라 비웃던 언론, 전성기는 끝났다던 전문가들까지 머리를 감싸쥐었죠. 하지만 이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공터에서 시작해 가난과 차별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한 한국인 손흥민, 포기를 모르는 정신이 결국 미국을 흔들고 유럽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김준호입니다. 부모님이 80년대에 이민을 오셨고 저는 여기서 태어나 자랐죠. 한국말은 집에서만 쓰다 보니 서툴지만 할머니가 들려주신 고향 이야기들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특히 강원도 춘천에서 보낸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땅이 왠지 그리워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아시아인으로서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하지만 2025년 여름 그가 토트넘을 떠나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왜 여기로 올까 하는 의문과 함께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샘솟았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적이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꿈꿔왔던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손흥민의 이야기는 한국 강원도 작은 마을 공터에서 시작됐어요. 1992년 7월 8일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축구공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전직 축구선수였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죠. 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부자는 동네 공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손흥정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흥민아, 세상은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어린 손흥민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 말은 훗날 그가 가장 힘든 순간마다 떠올리게 될 주문이 되었습니다. 공터는 울퉁불퉁했고 잔디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맨땅이었어요.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뼈를 에이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구장이었죠. 아버지는 직접 만든 훈련 프로그램으로 아들을 가르쳤어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한 동작 한 동작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손흥민은 혼자 공과 씨름했어요.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친구들이 부러웠죠. 하지만 공을 찰 때마다 느끼는 그 짜릿함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는 분명 다를 거라고, 언젠가는 세계 무대에 설 거라고 믿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훈련이 끝나면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분식집에 들렀어요. 아버지 손흥정이 아들에게 라면 한 그릇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들이 훗날 그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세월이 흘러 손흥민이 18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스카우트 제안이었죠. 아버지 손흥정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아들을 혼자 먼 나라로 보내는 게 맞는 일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죠. 2008년 12월 인천공항에서의 이별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흥정은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흥민아,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텨라. 아빠가 늘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손흥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일에 도착한 손흥민을 맞이한 건 예상보다 훨씬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함부르크의 겨울은 한국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는 밤들이 너무도 외로웠죠.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훈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료 선수들 중 일부는 아시아에서 온 어린 선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인이네. 얼마나 버틸까?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어떤 선수는 대놓고 말했어요. 아시아인들은 체격 조건부터 다르잖아. 유럽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그런 말들이 손흥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훈련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손흥민에게만 더 가혹한 질책이 쏟아졌고 기회는 다른 선수들보다 적게 주어졌습니다. 코치진 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아시아 선수들은 기술은 있어도 피지컬이 부족해.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한국인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다. 그 말이 유일한 위로였죠. 어느 날 밤 정말 한계에 다다른 손흥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아버지 손흥정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흥민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날 밤 손흥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축구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죠. 다음 날부터 그는 팀에서 가장 일찍 나와 가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추가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독일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손흥민을 보며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죠. 2013년 손흥민이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을 때 제 마음도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유럽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순간은 2015년 토트넘 호스퍼로의 이적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로 간 거예요. 처음 토트넘에서 뛸 때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어요.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까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의심들을 하나씩 깨트려 나갔어요. 첫 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거였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죠. 그 순간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 스포츠바에서 다른 교민들과 함께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도 계셨죠. 하지만 성공 뒤에는 항상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을 때 손흥민은 부상을 무릅쓰고 뛰었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뛰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0을 넘긴 손흥민에게 유럽 언론들은 슬슬 한계를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성기는 지났다. 아시아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같은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왔어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뛰고 있는데 말이죠. 2023년 시즌이 끝날 무렵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팬들은 불안해했고 각종 루머들이 난무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시아로 복귀한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미국행을 예상하지는 못했죠. 2025년 여름 그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으로 이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 유럽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가 왜 미국으로 올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축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편안한 은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쓰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적 발표 직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유럽 팬들 중 일부는 배신감을 드러냈어요. 토트넘을 버리고 돈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는 비난도 있었죠. 반면 미국,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은 물론이고 현지 축구 팬들도 열광했어요. 그때 저도 몰랐어요. 이 이적이 단순히 한 선수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미국 축구계에 혁명을 일으킬 사건이 될 줄은 말이죠. 손흥민의 미국행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로스앤젤레스에는 묘한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에 한국인의 영웅이 오는 거였으니까요. 아버지 손흥정도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흥민이가 내린 결정이라면 옳은 길일 거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이적 발표 직후 미국 언론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화가 났습니다. 주요 스포츠 채널들은 손흥민의 이적을 대수롭지 않게 다뤘어요. 32살 아시아 선수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은퇴 투어나 할 셈이지라는 식이었죠. ESPN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분명 좋은 선수였지만 이제 전성기는 지났다. 미국으로 온 것 자체가 그 증거다. 폭스 스포츠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버티지 못해서 편한 리그로 도망친 거 아닌가.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영국 언론들은 마치 배신자를 대하듯 손흥민을 다뤘습니다. 토트넘에서 더 이상 주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떠났다. 한물간 선수의 마지막 발버둥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특히 더 선이라는 신문은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까지 썼어요. 소셜미디어는 더 잔혹했습니다. 유럽 축구 팬들은 온갖 조롱을 쏟아냈어요. 역시 아시아 선수는 이 정도가 한계다. 진짜 월드클래스였다면 유럽에 남았을 것이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토트넘 팬들조차 실망이다. 돈만 밝히는 용병이었나라며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정작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인타운을 걸어다니면 곳곳에서 손흥민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식당 아줌마들은 우리 흥민이가 온다며 벌써부터 들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은 동네 공원에서 바둑을 두면서도 손흥민 얘기뿐이었죠. 제가 자주 가는 한인마트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한국 축구에 관심 없던 점주 아저씨도 이제 우리도 직접 보러 갈 수 있겠네라며 기뻐했습니다. 마트 곳곳에는 벌써 손흥민 관련 상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현지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직장 동료 마이클이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선수인가? 모든 사람이 난리인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야. 곧 알게 될 거야.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의 시즌 티켓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경기장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이런 반응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죠. 하지만 언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스포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LA 축구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현지 스포츠 라디오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자.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 회의적 시선 속에서도 한 가지 변화는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사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평소 축구는 아예 보지 않던 사람들도 손흥민이 언제 데뷔하나를 묻기 시작했어요. 훈련장 첫날 손흥민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의 질문도 여전히 곱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실패해서 온 건 아닌가? 나이가 많은데 적응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조롱과 의심이 곧 경악과 찬사로 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손흥민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직 축구로 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5년 8월 24일 오늘 경기에 선발로 나서는 손흥민의 데뷔전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표를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평소 같으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 경기표가 금세 매진되어 버린 거였죠. 결국 웃돈을 주고 겨우 구했습니다. 경기 당일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주변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평소 한산했던 경기장 주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구성이었어요. 손흥민의 첫 번째 경기에서의 어시스트 장면과 두 번째 경기에서의 골 결정적 도움 장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 한국계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현지 미국인들, 라틴계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태극기의 물결이었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온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대형 태극기를 들고 계셨어요.
대한민국 손흥민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곳곳에서 보였죠. 제 옆에 앉은 멕시코계 미국인 가족이 태극기 문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손흥민을 응원하고 싶어서 왔다. 정말 대단한 선수야?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구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입장이 시작됐는데 벌써 관중석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평소 반쯤 비어있던 경기장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이 모인 구역은 정말 뜨거웠어요. 대한민국 구호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죠. 손흥민이 워밍업을 위해 나왔을 때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2만 5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소니 구호가 하늘을 찔렀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장면을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온 취재진도 엄청났어요. 평소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에는 한국 기자가 한두 명 정도 오는데 이날은 수십 명이 몰려왔습니다. KBS, SBS, MBC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기 시작 30분 전 손흥민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관중석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순간이 온 거였죠. 선수들이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어요. 손흥민이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태극기가 더욱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말이죠. 국가가 연주될 때 손흥민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고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마 지난 몇 주간 쏟아진 조롱과 의심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할 준비를 마쳤을 거고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의 응원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상대팀 댈러스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홈팀의 기세가 압도적이었어요. 전반 20분쯤 손흥민이 첫 번째 슛을 날렸어요. 비록 골대를 살짝 벗어났지만 그 순간 경기장이 아쉬움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옆 사람과 손을 맞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골을 넣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후반 30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였습니다. 손흥민이 공 뒤에 섰을 때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2만 5천 명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반 30분.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이었어요.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을 넘어뜨린 거였죠. 심판이 휘슬을 불고 프리킥을 선언하는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천천히 공 뒤로 걸어갔어요. 평소 그가 보여주던 그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골대까지의 거리는 약 20m, 각도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팀이 쌓은 수비벽이 만만치 않아 보였죠. 5명의 선수가 단단히 벽을 쌓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관중과 손을 꽉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번만은 제발이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 한국계 관중들 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손흥민이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순간 경기장의 2만 5천 관중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갑자기 한국 팬들 구역에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구호가 터져나왔어요. 다른 관중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 소리를 들은 손흥민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이제 찰 수 있다는 신호였죠. 손흥민이 천천히 도움 닫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의 시선은 오직 골대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떠오른 건 그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강원도 춘천의 작은 공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연습하던 그 시간들 말이죠. 아버지 손흥정이 언젠가는 큰 무대에서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을 거다라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공을 강타했어요. 공이 수비벽을 넘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손끝에 닿지 않았어요. 공은 골대 상단 모서리로 빨려 들어갔죠.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저는 옆 사람과 부둥켜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해냈구나. 정말 해냈다고 계속 중얼거렸죠. 주변 한국계 관중들도 모두 울고 웃으며 서로를 안았어요. 태극기들이 더욱 힘차게 펄럭였어요. 대한민국 짜작짝 짝짝 대한민국 짜작짝 짝짝 구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현지 관중들도 이 순간만큼은 함께 열광했어요.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코너 쪽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며 관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해설자는 흥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해냈어요. 데뷔전 세 번째 경기 만에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중계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상대팀 선수들도 박수를 쳤어요. 그 골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상대팀 골키퍼도 손흥민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경기가 재개된 후에도 관중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니 구호가 경기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도 그 응원에 보답하듯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깊숙이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그날 경기가 끝나고 며칠 후 로스앤젤레스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아침 뉴스의 첫 소식이 손흥민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 효과로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 다음 홈 경기 표가 완전 매진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인타운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제가 자주 가는 한식당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흥민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제부터 손님들이 흥민이 얘기만 해요. 식당 벽에는 벌써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현지 미국인들의 변화였어요. 제 직장 동료 브래드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준호, 나도 다음 경기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를 구하지? 모든 게 매진이야. 평생 축구를 본 적 없던 사람이 하는 말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우리 도시의 스포츠 문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이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시청 앞에는 손흥민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 구단 사무실은 난리가 났어요. 시즌 티켓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유니폼 주문량이 평소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손흥민 유니폼 제작이 주문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영국 언론들의 반응 변화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손흥민을 조롱하던 그들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더서는 우리가 놓친 보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텔레그래프는 손흥민 없는 프리미어리그의 공허함을 다뤘어요. 가디언의 축구 전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의 미국행을 비웃었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다. BBC도 손흥민이 미국 축구에 가져온 변화라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했다. 손흥민 한 명을 놓친 것이 영국 축구의 손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소셜미디어에서 손흥민을 떠나보낸 게 후회된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 다른 메이저리그 사커 구단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시애틀 사운더스와 포틀랜드 팀버스 같은 전통적 강팀들이 갑자기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을 견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죠. 손흥민 하나로 리그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ESPN에서는 손흥민 효과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전문가들은 한 선수가 리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시청률도 평소 메이저리그 사커 중계의 3배를 넘어섰어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한인타운 주변 호텔들의 예약이 급증했고 한식당들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관광청에서는 손흥민을 통한 한국 문화 홍보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관광청도 재빨리 움직였어요. 손흥민과 함께하는 로스앤젤레스 관광 패키지를 만들어서 해외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여행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이 축구를 시작하려고 하는 문의가 폭증했어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손흥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며 축구 클럽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카 케빈도 그중 하나였어요. 평소 농구만 좋아하던 아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삼촌,
나도 축구 해보고 싶어. 손흥민처럼 멋있게 골 넣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였죠. 한편 한국에서는 아버지 손흥정이 조용히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그날 밤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손흥정은 텔레비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였지만 한국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아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뉴스에서는 연신 손흥민 이야기가 나왔어요. 손흥민 신드롬이 미국을 강타했다. 로스앤젤레스가 손흥민으로 들썩인다는 소식들이었죠. 손흥정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 춘천 공터가 떠올랐어요. 아빠, 정말 제가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을까요? 어린 손흥민이 했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손흥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었죠. 흥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리고 넌 그럴 만한 아이야. 이제 그 아이가 32살이 되어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었어요. 손흥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들이 이겨낸 모든 시련들, 독일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유럽에서 받았던 차별과 편견들을 떠올리니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흥민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봤어요? 정말 해냈어요. 손흥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해낼 줄 알고 있었어.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한국인이라고.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손흥민의 목소리도 촉촉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손흥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흥민아,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다.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포기를 모르는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보여주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아빠.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통화를 끝낸 후 손흥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손흥민과 함께 공터에서 훈련하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별들을 보며 꿈을 키웠었죠. 봐라, 결국 내가 해냈구나. 손흥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게 한국인의 길이다. 그 말을 하며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지난 모든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거든요. 한편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제 아파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새삼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축구 선수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 같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일면에 손흥민 사진이 실렸어요. 한 선수가 도시를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와 신념이 전체를 변화시킨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날 오후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손흥민 감사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렸고 한국 전통음악과 미국 팝송이 어우러졌어요. 저도 그 파티에 참석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우리도 당당해진 기분이야. 손흥민 덕분에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데뷔골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모든 경기, 모든 순간이 새로운 역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거고요. 한 소년의 발끝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온 도시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공터에서 뿌린 씨앗이 지구 반대편 로스앤젤레스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어요.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의 정신, 그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